파를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CNA 논술 대치본원의 여성 원장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CNA 논술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어, 제가 설명회를 지금 여름방학 앞두고 이제 여러 배움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새로 개원하는 서대문 가재울 배움터에서 어, 오전 그리고 저녁 설명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광주 배움터 새로 개원하는 효천 배움터에서 또 설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도 설명회 예정인데, 전국 70여 CNA 연술 배움터에서 이제 여름방학 관련된 설명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설명회를 다 갈 수는 없는 관계로 먼저 좀 안내를 좀 드리자면은, 홈페이지의 맨 하단에 보시면 월별 초중등부 프로그램 설명회 유튜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금 녹화하고 있죠. 다음 달 설명회에서 매번 설명회들이 보통은 다음 달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도서와 워크북 안내,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 좀 중요한 입시 정보들을 함께 다루는 대략 한 4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의 분량 영상인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CNA가 추천하는 5, 6학년 7월 선정도서. 그래서 방금 베스트 컬렉션 설명해 주셨던 우리 한솔 선생님 영상으로 5학년, 6학년이 7월 달에 어떤 책을 읽는지, 또 그중에서도 가장 좀 추천드리는 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5, 6학년 이렇게 묶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 1, 2학년, 3, 4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지난달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북튜버라고 이제 북 책을 안내해드리는 유튜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짧은 한 15분에서 17분 정도의 분량 영상이니까 해당 학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맞춰서 7월 저희가 어떤 책으로 수업하는지 함께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등 프로그램이 어떻게 안내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예비 중등 과정, 소위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어떻게 1단계부터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앞부분에 입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7월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특히 초한국사, 초육 예비중일 베스트 컬렉션 이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의대 증원권 관련돼서 2,000명 얘기됐던 내용들이 서울은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증원이 됐는데요. 해당 학교의 증원 내용들이 어떤 전형에서 많이 늘었는가 좀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일부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으로 뽑는 전형에 골고루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1,497명이 이제 증원된 상황이니까 3,000명대에서 이제 4,500명, 4,600명. 우리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2026학년도로 가게 되면은 2,000명이 채워질지가 이제 아직도 좀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의대 설명회 자료를 보니까 전공적합성의 시대의 안녕이라는 화면과 더불어서 현재 40명이었던 성대 의대가 120명까지 이제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어떤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가 이런 고민이고요.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의대 증원의 이제 지역별 편차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수학 1등급을 받은 인원이 서울권 의대 정원의 한 4배 가까이 되는데,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수능 1등급 친구가 97명인데 의대 정원은 267명이니까 1등급 학생보다 의대 정원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통해서 초등 밑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뭐 춘천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된 전국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학교별 모집 인원의 어떤 증가분에 더해가지고 현재 이제 고3, 고2, 고1까지는 기존의 입시 체제대로 움직일 텐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중3부터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에서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특히 이제 현 중3이 내년 고1이 됐을 때부터는 현재 내신 5등급제가 아니라 내신 9등급제가 아니라 내신 5등급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입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신 체제도 변화하게 되고 수능 시스템도 바뀌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처음 발표됐을 때 내신에서
논술형과 서술형 평가를 늘려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겠다라는 요 취지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3 밑으로는 1등급 4% 내신이 아니고 1등급 10% 내신 이렇게 해서 1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2.5배 많아지는 어떤 상황이라서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질 때에 비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구간에서 학교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이 많아지는 내신을 변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할 수 있으니 논술이나 구술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와 관련돼서 이렇게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 특목고가 유리하다, 뭐 일반고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유불리보다 우리 학생이 특목고에 더 어울리는 학생인지 일반고에 더 어울리는 학생인지 이런 기준을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시 6장을 이제 쓸 수 있게 되고, 정시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정시,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최대 3장까지 원서를 접수할 텐데요. 큰 틀에서 현행 입시에서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2명 추천이나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 10명 추천, 또 고려대 추천 전형 12명 추천 이런 식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서울대 2명, 연대 10명, 고대 12명이라는 24명의 추천 쿼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좀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목고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일반 전형을 비롯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가를 좀 직전 연도 기준으로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서울대 합격자 기준으로 외대부고 66명이 수시로 28명, 정시로 38명. 와우, 수시로도 정시로도 참 많이 갔다라는 생각인데 작년 어려웠던 수능에 유일한 만점자 학생이 이제 외대부고 출신의 졸업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시로 갔죠. 그 친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과탐 과목이 이제 서울대가 지정하는 물리화학을 안 하고 생지를 했기 때문에 연대 의대를 간 걸로 확인되는데 그 수시로 많이 보냈다, 정시로 많이 보냈다 대비를 하실 때 하나고처럼 39명 중에 31명이 수시로 많이 갔죠. 정시 8명. 상상고처럼 36명 중에 수시는 3명, 정시는 33명. 수시는 지역균형이 100% 현역들이고 일반 전형에서도 현역 학생 합격 비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수시로 서울대에 많이 보냈다면 현역들이 많이 간 거고 정시는 졸업생들이 많이 도와준 이런 식의 상황으로 베리타스 알파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보셔도 좋고 제가 대구에 설명회 갔을 때 사진 찍어 온 건데 뭐 경신고 같은 경우 서울대 15명, 의학과 4명인데 수시 2명, 정시 2명, 뭐 전국 최다 합격이다. 다만 뭐 의학 계열에 80명이 붙었다고 했을 때 명수가 80명인 거고 내신 좋은 친구가 수시에 여러 장 붙었을 수도 있고 수능 잘 본 학생이 정시에 또 한 장 이상을 붙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대입 자료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최종 합격자에 더해서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를 2배수 선발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1단계 합격이 해당 학교의 뭐 경쟁력과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수시 최초 합격자, 그 의대 수시 합격자, 뭐 이런 어떤 인원 변동을 통해서 해당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정시에서의 수능 기준을 만드실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형으로 수능이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작년 기준으로 300점 만점. 그래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두 과목 50점, 50점에서 300점 만점에 서울대 의대가 292점 이상이면 뭐 합격. 이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뭐 295점 이상이어야 합격 이런 식의 이제 배치표들도 많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영어가 등급제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수능 개편안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원래 나왔던 수능 개편안에서는,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현재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바뀐 2028 수능에서 별도의 심화 수학 과목으로 미적분 2, 현재 이제 미적분이죠. 그리고 기하 과목을 선택할까 말까 논의를 하다가,
실제 확정 버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현재 수원, 수투에서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선택하던 시스템에서 수원이 대수로 수학2가 미적분 원으로 교과서 명칭이 바뀌고 확률과 통계만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고1, 2, 3이 보는 수능에 비하면 중3 밑으로의 2028 수능부터는 문과 수학 범위 정도로 수능 수학은 통합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내신에서는 미적 기하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 매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3부터는 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같은 과목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뀌게 된 탐구의 변화가 좀 중요한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기존의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학, 윤리사상 9과목 중에서 고르거나 물화, 생지, 원투에서 8과목 중에 고르거나 그래서 최대 17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중3부터는 공통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 응시해야 되니까 사회나 과학 양쪽 모두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한쪽을 5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의대든 경영대든 뭐 과거 문과든 이과든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두루 잘 공부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특히 초등부터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CNN 논술에서 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수능에 표기되는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많을 때는 6, 7%, 적을 때는 한 4%대로 작년 수능이 어려웠죠. 1등급, 소위 만점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수능 영어는 동점이자 만점이 돼버리니까 영어 1등급만으로는 정시에서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가 없으니 수학이나 국어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최근 3년을 봤을 때 수학도 2,700명, 900명, 600명대로 100점 받은 친구들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50만 명에 달하는 수능 응시생 중에서 수학 100점을 받는 친구는 대략 한 600여 명이었고 국어가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100점 받은 친구가 28명이었고 2023학년도에는 300여 명이었다가 작년 수능은 64명.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어려웠던 수능으로 이제 작년 수능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어 100점을 받기가 수학 100점을 받기보다 더 어려운 이런 식의 시스템을 고민해 본다면 80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서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가 좀 더 확실한 토대 위에서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이제 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수능 국어 문제풀이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있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2, 3 계속해서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들 계속 문제풀이를 3년 이상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수능 국어의 토대가 되는 문학 그리고 비문학 영역에 걸친 고른 독서, 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까지를 준비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또 쓰기, 읽기 과정들이 골고루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제로 수능에서의 정답률을 좀 검토해 보면은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어려웠던 문제들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자와 상관없이 독서 영역에서 빨간색들이 좀 많이 있죠. 물론 작년 수능에서는 문학도 좀 어려웠고 화작이나 언매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변별 포인트가 문학을 틀리는 친구는 수능 국어에서 2등급이 어렵다. 그다음에 독서에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1등급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한 최종 단계가 문학에서 고전문학, 현대문학, 뭐 시문학, 소설문학 골고루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독서 영역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뭐 융합 전반에 걸친 다방면의 독서가 중학교 때까지 충분하게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바뀌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전반에 걸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부가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상 실적도 반영되지 않고 자격증이나 인증, 심지어 독서 활동 자체로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뭐 자동 봉지 이렇게 뭐 중요하다 얘기했지만 사실 대입에 반영되지 않거나 금지되어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입학사정관 출신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 전형화되고 있다. 과거 비교과라고 불렸던 영역들이 교과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몇몇 과제들을 제가 좀 봤는데 어, 고등학교에 신입생 과제물로 준 내용이 1,500자 분량의 독후감이었는데 타이핑 파일하고 더해서 출력물을 둘 다 내라. 그럼 출력물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시는 자료가 되고 타이핑은 그 내용들을 변형해서 학생부에 기재해 주시는 이런 식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모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수행평가 자료 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어, 11월 19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해라. 마감 기간을 어기면은 감점 내지는 빵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죠. 뭐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활동 중에 뭐 신문 만들기 활동이 있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글자체가 견고되기여야 되고 크기는 20포인트, 장평 96에 자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지정 상황들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식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율과정 탐구 보고서가 뭐 양에 따라서 학생들 편차가 컸었는데 요번 화일은 보니까 이 박스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학생들이 성실하게 학교에 출석만 한다면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쭉 정리될 수 있어서 교과 세특이든 개인 세특이든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될 내용들, 뭐 자율활동 등에서 진로활동 등에서 활용할 내용들이 상당히 넘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이제 대원외고의 엑셀 자료 제가 봤는데 학생들한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개인 평가 자료를 이렇게 노란색 엑셀 텀에다가 글자 수 또 바이트 맞춰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서 변형을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학생부 자료들은 대부분 뭐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 1,500바이트 이렇게 제한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분량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활동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빠짐없이 해나가는가. 특히 제한 분량이라든가 제출 마감 기한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준비들이 초등 6학년부터 중등 과정에 걸쳐서 좀 필수적인 경험과 준비의 연습의 영역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쿨로직 같은 사이트에서 몇 바이트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예시 문항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뭐 다양한 분야 속 과학 원리라든가 여러 과목의 수행 평가들이 단순 서평 쓰기가 아니라 인상 깊은 문장 그리고 그 이유를 서론에 써라. 본론에서는 책을 읽고 만든 질문과 답을 써라. 어, 작품을 골라서 절대론,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관점에서 각각 해석을 해봐라. 난이도가 내지는 지시사항이 굉장히 세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뭐 인구, 환경, 뭐 세계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원인을 2개 이상 제시해라. 당연히 해결책도 제도적 해결책과 의실적 해결책 이렇게 나눠서 적절하게 제시했는지를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학교 교실 뒤에 붙어 있는 수행평가 양식에 맞춰서 채점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메타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중2 역사 내지는 중3 역사,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공부하게 될 텐데 이렇기 때문에 초등 5학년에서의 한국사 공부와 초등 6학년에서의 세계사 공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중2 세계사에서 뭐 제국주의 문제, 중3 한국사에서 삼국통일에 대한 뭐 긍부정적 견해 이런 식으로 초등 한국사나 세계사가 토대가 되어 있을 때 중등 과정에서 역사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고 고등 과정에서도 내신 한국사 내지는 수능에서의 통합사회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할 때 다른 과목들과 시간 안배를 할 수 있는 마치 초등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고등 때 시간을 세이브하자.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독서를 열심히 해서 중고등에서의 내신, 수능, 국어, 역사 그리고 사회까지 미리 준비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덕 같은 과목에서도 굉장히 부도덕한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화 사회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관련된 독서들이 좀 필요하고 과학이나 기술 문제들도 예전에는 뭐 외부 실험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독서나 이런 식의 평가 과정 등을 통해서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2가지 이상 들어라. 생명 기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2개 이상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이런 수행 평가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조언해주는 영어 글쓰기, 진로와 연관해서 왜 중국어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2외국어 글쓰기. 어떻게 보면 중등 전 과목에 걸쳐서
수행평가들이 땡땡 글쓰기 쓰기 작업으로 규결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 미술, 예체능 과목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대중화 방안을 써라. 기술 행동 예술의 프로젝트를 미술에서 한번 관련된 서적 등등을 조사해서 내용을 정리해봐라.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의 연초 인터뷰인데 지금 확정된 중3부터의 논서 수령 내신에 더해서 논서 수령 수능에 대한 강조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초6이나 초5부터 이러한 대입 개편을 다시 시도해야 된다라는 논의이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서 객관식으로만 대입 시험을 보는 나라가 우리가 일본 정도라고 하니까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논수령, 서수령, 내신에 더해서 수능까지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 학교에서 문학 수행 평가를 고2 친구들한테 줬는데 와우, 리튼 AI와 함께하는 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리튼 AI, 소위 이제 챗 GPT에 넣어서 관련된 뭐 대본을 쓰는데 뭐 책의 대화일 수도 있고 모방시를 창작할 수도 있고 연극이나 토의 토론에 대한 대본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살아갈 시대는 챗 GPT를 뭐 베꼈냐 안 베꼈냐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빠르게 변화하는 수행평가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대입 개편에 따라서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입시와 관련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있었던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현재 입학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에 더해서 세 가지 전형 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학생부,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죠. 수능은 평가원에서 통합수능으로 2028학년도 현 중3이 고3 될 때부터 변화하게 될 거고 학생부는 중3이 내년에 고1 입학할 때부터 내신 5등급제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면접평가는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재입체제 개선 관련돼서 핵심으로 제시한 내용이 심층 역량평가 면접 설계안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공지되어 있는데 뭐 창의적 해결이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리병의 패턴에 대한 설명인데 요건 좀 기하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다음에 융합과제에서의 예시 문제가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가능 건물을 설계하는 건데 요거는 좀 물리 개념하고 좀 연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수능에서는 빠지더라도 미적이나 기하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지 또 물화생지 이제 고르지는 않더라도 물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영역별 과제가 아닐까 싶고 저희가 좀 주목했던 거는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문항에서 자장면과 짜장면은 맛이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답해봐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뭐 기분이죠. 자장면 드세요라고 할 때랑 짜장면 드세요 할 때랑 같은 사물이더라도 명칭 내지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나 주관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 대학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이미 서울대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고 해서 10분씩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20분씩 취조를 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서 내신 5등급제 통합수능 체제에서 주요 대학 내지는 주요 의대에서의 면접 문항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내 커리큘럼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독서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문학에서의 공감적 이해 능력과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특히 비문학 도서들을 읽어나가면서 사실의 추론에 더해서 비판과 창의적 흐름까지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워크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 그대로 크리티시즘 앤드 얼터너티브 CNA 비판과 대안의 방식들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찬반 토론과 같은 논리적 구성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올림픽 파크텔 지난주 초육 토론 대회에 전국 80팀 300명의 친구들이 참가해서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익 토론을 통한 말하기 토의 능력의 향상에 더해서 논술 쓰기 작업을 통해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우고 본인 스스로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등 세계사 교과서 워크북을 보시면 뭐 독서 기록이라든가 잘 읽었니에서 객관식과 OX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국 중심의 역사 서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토의 토론 과정들을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특히 객관적 역사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소위 이제 민족주의적 역사 간의 뭐 위험성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수행평가나 대입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면접 문제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책벌레라는 저희 워크북에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워크북 과제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할 수 있도록 워크북에 대한 배점표들을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공유해서 숙제를 잘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중1, 2, 3 선정 도서들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흐름들까지가 초육에서 중3까지의 목표로 하는 흐름이다라고 해서 요 관련된 자료집은 요번에 새로 저희가 인쇄를 해서 전국 70여 CNA 논술 배움터에 비치하고 있으니 중등부, 고등부 관련된 자료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료도 한번 방문하셔서 내원하셔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의대 면접 문제들을 보면 하나의 제시문을 주고서 준비를 해서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합니다. 두 개의 사례를 주고 비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뭐 과학 실험 결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딜레마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선천적으로 하반신가 마비되어 있는 휠체어 장애인 학생의 고궁 관람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들이 면접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뜬금없다고도 하는데 예술 관련된 지문을 주고 한 문장으로 제목을 정해봐라. 역시 교통약자 배려석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들 반복적으로 지금 보시는 문제가 서울대 의대 재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뭐 보이지 않는 고통 해당 자료를 분석해서 1분간 설명을 해봐라. 학급 학생의 유형을 분류해 봤는데, 너는 어느 유형이니? 또 어떤 유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니? 이렇게 추가적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 내신이 좋은 친구들, 학교 생활을 잘한 친구들, 뭐 직윤 같은 경우에는 3배수, 뭐 일반 전형은 2배수 이렇게 선발을 해서 5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을 일단 1단계에서 뽑아놓고 면접을 통해 최종 50명을 확정 짓는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작년 문제들도 보니까 뭐 이런 자기평가 그래프 같은 경우를 줘서 예상 점수가 파란색, 실제 점수 노란색과 격차를 보이는 이런 식의 A, B, C, D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평가에 대한 어떤 확증 편향 내지는 인지 부조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조의 음, 화성 능행도 그림을 주고서 브라브라 뭐 추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국 시대 인질로 가게 된 뭐 이 나라 얘기에서부터 뭐 임금과 신하가 정사를 보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비의 몸통을 제거하고 날개만 사용한 작품. 믹서기 안에 금붕어를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만든 이런 식의 예술의 범주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피력해 나가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연습 문제처럼 학생들에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CNN 논술 선생님들이 대일외고, 명덕외고에서 서울대 수시를 준비하는 구술 면접 특강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어떤 문제로 논의하는 게 좋겠는지 초중등 워크북에 계속 환류를 좀 하고 있고 덕분에 제주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의대 수시 수석 입학 뭐 이런 식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연대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 속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일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니까 음, 내신도 잘 챙겨야 되겠고 서술형, 논술형까지 수능 준비도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접이라는 최종 관문에 대해서도 특히 저학년일수록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신이 인플레 될 거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0%의 학생이 1등급이다.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추가적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텐데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거나 방금 보셨던 MMI 면접, 소위 대학까지 염두에 두시는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고 특히 서술형, 논술형이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으로까지 변화될 부분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쓰기, 말하기에 대한 저학년 때부터의 좀 지속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CNA 논술이
대치 본원에서부터 전국 70여 배움터에서 독서, 토론, 논술, 첨삭이라는 4위 일체 수업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선정 도서를 읽고 워크북 숙제를 해오고 수업 내에서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논술 첨삭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1대1 좀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한 조언을 받고 피드백을 하는 작업이 수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NA는 책을 읽어야만 수업에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견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주고, 특히 저희 워크북이 직접 연구해서 매월 새롭게 만들어지는 워크북이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게 될 한국사 워크북, 예전에 뭐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새롭게 컨텐츠가 학생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쓰고 첨삭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워크북 수업을 열심히 했을 때 입학고사 때의 성적에 비해서 어휘어법이나 독해, 또 논리 추론이나 내용 요약, 뭐 논술 문제들까지 분기별 내지는 한 반기별로 봤을 때 한 3개월, 6개월 정도 토론의 어떤 효과들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전체 선정도서에 이어서 평가 및 정기 상담, 초등 연간 프로그램 이런 자료들, 학년별 프로그램 강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7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초1 친구들은 오감으로 표현해요라는 워크북을 5권 책 담아서 준비를 할 거고요. 5주네요. 2학년 친구들은 발표력과 관련된 말하기 수업에 도움이 되는 4주치는 선정도서가 있고 마지막 주차에는 스피치 강화 프로그램이어서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워크북 안에 같이 탑재되어 있는 그 선정도서가 별도로 없이 워크북 읽고 숙지해오는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자, 초3은 10살에 만나는 문학이라고 해서 독겁전, 신청전 같은 한국 문학에서부터 좀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초사 친구들은 역사 탐구의 기본이 되는 어허, 역사 책들이 시연 같은 형식으로 팩트 플러스 픽션 그 문학의 장르를 두고서 역사와 관련된 흥미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보는 올해 1, 2월에 진행됐던 한국사, 소위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보통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는데 이번 여름 정진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서부터 개항기, 대한제국기를 거쳐서 일제 식민강점기까지 바라보는 근현대사 파트가 그래서 배움터별로 전 진도를 준비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사 1, 2월에 했었던 전반부 수업에 대한 여러 특강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진도 조선 후기부터 진행되는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특강들을 활용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육 친구들은 이제 예비 중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보통 학원계에서 예비 중일이라는 표현은 수강료를 올리겠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실제로 초육이 요 정도 선정 도서들을 잘 밟아가면 중일 내지는 중등 과정의 국어뿐만이 아니라 도덕, 역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문해력과 독해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CNA 논술 베스트 컬렉션 영상 안내도 따로 드리긴 했는데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예비 중일 중등과정 베스트 컬렉션에 대한 안내 따로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학습 계획서들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초1의 7월 프로그램 오감으로 표현해요라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선정 도서들하고 해당 선정 도서들이 어떤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교과 연계성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해당 수업의 목표에서 특정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익혀야 되고 어떤 책을 만들거나 내지는 글을 쓰거나 하는 각각의 이제 활동들을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학원에 방문하시면은 매월 말에 다음 달 워크북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 나온 워크북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워크북 내용이 해당 학년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초2 친구들 같은 경우에 1학년 책에 비해서 2학년 책이 많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표현력 집중 수업이라는 7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특별히 좀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전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좀 보여주게 될 텐데 특히 이제 두껍전이나 심청전 이런 내용들이 초등 3학년 2학기에서 국어 교과서에 뭐 작품의 재미를 느껴요,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라는 등등등에서 많이 등장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정도서를 읽은 학생하고 교과서에서 잠깐 언급이 되거나 일부분만 발췌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하는 친구하고의 토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권을 다 읽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본다면 학교 수업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게 되는 초3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학년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는 육두품아이 성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측치원 같은 사람이 제자를 뒀다라고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육두품이라는 당시 골품제 사회에서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까?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니까 아직 5학년 본격적으로 한국사 통사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뭐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런 식의 소위 개념어들을 확보할 수 있고 나중에 5학년 때 한국사 본격적인 통사 수업을 할 때도 4학년 때 읽었던 역사탐구 소설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5학년 한국사 그리고 6학년 베스트 컬렉션 이런 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배경 지식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국어 대비를 위해서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뭐 서술형, 논술형 대비를 위해서 배경 지식이 쌓여야 된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배경 지식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 고학년에서 배경 지식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4학년, 5학년 때의 지리 수업과 역사 수업이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재미있다 한국사의 저자 구한의 작가와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초등 역사 어떻게 공부할까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워크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평생 간직해야 될 뭐 우리 역사 내지는 세계 역사에 대한 어떤 기본 토대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분들 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음, 저희가 새롭게 워크북을 좀 만들어서 제가 최종 점검했던 파일을 좀 갖고 있는데 재미있다 한국사 책에서 처음부터 83페이지 정도를 읽어오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연표를 통해서 연도별 확인을 합니다. 뭐 세정체세, 문단세 뭐 해서 요 우리가 읽었던 파트가 광해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의 내용들이고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나 유물 유적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조금 부족한 추가 부분들이 이 통신사 관련된 부분들 또 서민 경제의 변화란 부분들을 추가로 배경 지식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한눈에 만나는 한국사 이 자료를 통해서 교과서나 참고서 내지는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도표화된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었다, 잘 읽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봐라 라는 독서 퀴즈들, 제시문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봐라. 매번 7개에서 10개 이상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장착하게 되고 네다섯 개의 한자성어들을 매주 추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누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책을 잘 읽었지만 진짜 잘 읽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틀린 멘트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특히 빈칸에 들어갈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읽은 책을 다시 한번 뒤적뒤적하게 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책을 잘 읽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이 문제가 출제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정확히 그림을 연결하는 작업, 특히 특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붕당의 계보라든가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내지는 다시 한번 복습 과정에서 확인을 하게 될 거고 조선시대 화폐 제조 과정이라든가 상업 발달에 대한 맥락들을 지도와 선정도서들을 참고해서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논농사를 기준으로 했던 변화 맥락하고 밭농사의 변화 이 내용들을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적어봐라 이런 식의 서술형 연습이 되어 있고 또 독도 문제와 관련된 기초 자료들을 통해서 분쟁의 원인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논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읽었던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매 주차 진행이 되니까 주차에 따라서는 음, 예, 중농학파가 더 도움이 된다, 중상학파가 더 도움이 된다.
굉장히 명백한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식의 토론 준비표를 채워오는 이런 토론 일지까지 작성해 나가는 수업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주차의 마지막으로 갔을 때 글쓰기,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돼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앞서 논의한 부분들을 미리 메모해서 원고지에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역사 수업들을 토대로 쌓아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초육에서 예비 중일 넘어가는 책들도 페인트나 가면생활자, 처음에 사소했던 일, 오주의 의류수거함해서 재밌는 책들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육 친구들이 물론 그동안에도 한국사, 세계사, 역사 파트에 더해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공부했지만 특히 중등 수준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갈등 내지는 사회 문제를 좀 직면하게 됩니다. 그 페이트 같은 도서를 보면은 부모를 면접 보는 굉장히 미래 가상사회의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의 어떤 저출생이라든가 인구 변화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관시켜 볼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과 DNA 관련된 과학 지식까지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어떤 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스트 컬렉션은 자기 탐색 과정이라는 소설 독서를 거치면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전문을 읽어나가는 교과서 소설 다보기 프로그램으로 7, 8월 연결이 돼서 추석 전후로 해서 수필 다보기, 시 다보기, 그리고 고전 문학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중등 과정에 필요한 어떤 독서와 서술형, 논술형 대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어떤 중등 과정에 대비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중1 친구들이 뭐 인류학 보고서라든가 통일한국이라든가 또 중2 같은 경우에 압큐정전, 파리대왕, 동물농장,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와 같은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세계 명작까지의 독서력을 미리 중1에서 확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단편으로서의 난소공이 아니라 연작집 안에 이제 10여 편의 책들을 한 5편, 6편 이런 식으로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서 1970년대의 한국 상황하고 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많이 출제된 대목도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3 정도에서 읽어두지 않으면 막상 고등학교 가서는 중요한 건 알지만 제대로 읽을 기회가 없는 이런 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등 과정까지를 고민했을 때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에서의 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 과정들이 저희 선정도서에서 좀 확인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정도서에서 글쓰기를 하기 전에 제한된 분량들이 밑줄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박스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 줄이면은 세 줄을 써야죠. 칸이 세 칸이면은 칸을 좀 채워야죠.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없더라도 주어진 문제만 놓고서도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봐라. 이런 시스템들이 내신과 수능 내지는 구술 면접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지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학생이 뭘 해야 될지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면 적어도 중등 과정에서는 그런 친절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각종 수행평가 문제들처럼 학생이 스스로 제시문을 읽고 스스로 물음을 이해하면서 문제점을 적어봐라.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일까, 둘일까? 제시문이 적어도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하나, 둘, 세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좀 디테일하게 서울이라고만 적을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까지 적을지, 아니면 뭐 대치동, 뭐 도곡동, 압구정동 이렇게 적을지에 대해서 추상 수준에 대한 쓰기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써보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어도 저학년 때는 뭐 2천자, 3천자 의식의 흐름처럼 다양하게 사적인 글쓰기를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200자 글쓰기, 뭐 300자 글쓰기 이렇게 제한 분량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요. 특히 각종 학교의 글쓰기 과제들이 특정한 제시문들을 참고해서 적어보라거나 대신 자기 생각을 쓰긴 하지만
반박이라든가 이런 식의 지시사항이 정해져 있을 때 정해진 글쓰기를 하기 위한 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 수업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실적 이해에 더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이 지시사항에 맞게 글로 쓸 수 있는가를 좀 점검해 나가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해서 초등 5학년 한국사, 그다음에 초등 6학년에서 예비 중일로 진행되는 베스트 컬렉션 과정이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독서 토론 논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적어도 5학년, 6학년에 걸쳐서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사, 한국문화, 세계문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비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에 걸친 혼자서는 읽기 힘든 편독할 수밖에 없는 특정 분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CNA 선정 도서들을 통해서 같이 확인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 도서와 관련된 안내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자료들 함께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NA 논술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확인하셔서 제가 좀 요번에 강추드리는 영상 중에는 학년별 선정 도서와 관련된 요 영상하고 그다음에 예비 중등 과정에 대한 베스트 컬렉션 요 과정들을 좀 추천드리고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CNA 논술 유튜브 영상들 계속해서 업로드하게 될 테니까 해당 학년에 맞춰서 지금 어떤 책을 CNA가 추천하고 학생들이 읽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나가시면 사실 뭐 학년에 따라서 뭐 지난 학년의 책들을 뭐 복습하는 이런 어떤 접근 방식보다 해당 학년에서 CNA 선정 도서만큼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은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가라든가 다양한 또 계획들도 있으실 텐데, 뭐 추억해보면,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초육, 중일 요때 살짝 사춘기였는지 방학 때 이제 집에 있는 게 좀 싫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학원이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집이 이제 관악구 신림동이었는데 신림역에서 2호선을 타고 시원하게 시청역 내려가지고 교보문고까지 이제 걸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하루 종일 좀 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좀 있는 날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한 권쯤 사와서 또 집에서 보고 그래서 아침 먹고 서점 가서 책 읽다가 점심때 간단히 뭐 김밥 같은 거 먹고 오후 내내 책 먹으러 집에 왔던 기억도 있는데 방학을 이용한다면 좀 더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CNA 선정 도서는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고서 얘기하는 어떤 과정들이 학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뭐 일방적인 뭐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고 선생님이 해주는 조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납득하고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영상과 앞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면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